자, 5절에서 계속 이어서 파일 분할을 이제 완성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앞에 부분은 일단 파일 분할에서 동작되는 모습 그 정도까지만 살펴봤었어요. 자, 이제 완벽하게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더 추가가 되는지 한번 보면, 자, 먼저 헤더 파일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헤더 파일을 사용해. 자, 우리가 include에서는 예제 작성할 때 우리 항상 include 써 왔었잖아요. 그리고 항상 뒤에 이제 꺽쇠를 이용해서 stdio.h 이와 같이 표준 헤더 파일들을 이 기호를 이용해서 적어 왔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 include에는 이와 같이 꺽쇠를 이용해서 표현하거나 다운표를 이용해서 적힌 헤더 파일을 읽어서 현재 소스 코드에 포함시키는 그런 지시자가 이 include였어.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꺽쇠를 이용해서 표시한 이거는 개발 툴에서 지정된 표준 헤더 파일들이 저장된 위치에서 파일을 찾도록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개발 툴에 따라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어. 특정 include 폴더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환경 변수로 프로그램에서 등록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표준 헤더 파일을 이제 찾게끔 하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이 쌍따옴표 같은 경우는 현재 소스 파일이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파일을 찾게 돼요. 또는 이제 이곳에다가 절대 경로를 붙여버리면, 절대 경로를 붙이면 그 경로의 위치로 찾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절대 경로를 쓰지 않고 보통은 우리가 상대 경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여러분이 직접 만든 헤더 파일들을 찾을 때 주로 이걸 사용을 해줘요. 자, 그러면 이 다운표 속에는 전체 경로를 다 적어줘서 사용하는 절대 경로로 지정해 줄 수도 있고,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또는 적어주는 상대 경로로 지정해 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현재 위치 중심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이제 절대 경로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상대 경로를 사용해서 작성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줘야 절대 이 경로, 여러분이 그 소스 코드를 어느 위치에 놓더라도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include 했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C 드라이브 밑에 누구 밑에에서 제일 위에서부터 해서 최종 파일 이름까지 다 적어주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 절대 경로라고 얘기를 해줘요. 절대 경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는 좀 잘 사용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nclude 다운표 속에 우리가 이와 같이 myhead.h라고 하나만 딱 적어주면, 그럼 이거는 현재 이 include를 하고 있는 소스 코드가 있는 해당 위치, 그 위치에서 이 파일을 찾게 되는 거야. 그래서 my project 폴더를 기준으로 이제 상대 경로로 표현을 해주게 돼. 자, 그리고 여기서는 보면 상대 경로를 하는데 점 역슬래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현재 위치를 얘기해줘요. 현재 자기가 있는 현재 위치, 그리고 밑에 이제 my 폴더 적으면은 현재 위치의 my 폴더가 있는 폴더 현재 이 폴더 아래에, 그리고 my folder.h 이 파일을 include 해달라, 이런 의미가 돼. 점 슬래시 하면은 현재 위치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점점 하고서 슬래시 역슬래시 하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의 상위 폴더를 얘기를 해줘요. 상위 폴더 이용을 해서 지정을 해줄 수 있게, 이와 같이 상대 경로로 지정을 해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럼 헤더 파일에는 어떤 내용을 이제 우리가 적어주면 좋은지, 앞에 예제에서 해보니까 이 4절에서 함수의 원형 선언부를 포함을 시켜줬었잖아요. 이렇게 함수를 선언부를 포함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다음에 파일 분리할 때 또 필요한 것들도 여기에 넣어줄 수 있어. 그래서 파일을 분리하면서 작성된 변수나 이런 함수들을
다른 리소스 파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선언부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이럴 때 헤더 파일에 선언부를 작성해 두면 필요한 곳에서 이 헤더 파일만 include 해서 불러서 사용하면 이제 코드를 효율적으로 작성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통 사용하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 함수 선언부 말고, 자, 우리 구조체의 선언 및 정의, 이거는 어디에 포함하면 좋을지 이제 예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 형태거든요. 자, 그러면 소스 파일 또는 헤더 파일 어디가 좋을지, 그리고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구조체를 포함하는 헤더 파일을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구조체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헤더 파일에 포함되는 애들이 한 번만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구조체 같은 경우 우리가 컴파일은 이렇게 파일 단위로 컴파일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조체 AAA라는 형태의 구조체를 사용한다면 여기서도 이 AAA 형태의 구조체로 변수를 만든다든지 하게 된다면 이 A.C에서도 이 구조체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 포함이 되어 있어야 이걸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만들어 쓰려면은 필요하다는 거야. 왜? 파일 단위로 컴파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일 단위로 컴파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자, 이제 이런 것들이 한 번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변수의 이름이, 똑같은 변수의 이름이 두 개 만들어지면 에러가 생기듯이 구조체나 이런 함수명 이런 것들도 똑같이 여러 번 적혀 있게 되면 이제 에러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살펴보게 될게요. 자, 첫 번째 오류를 갖는 예제를 살펴본 건데, 자, 우리가 자, 여기 date라는 타입으로 하나 지정을 했어요. 구조체로 타입 def 해서 date로 했고, 여기에는 년, 월, 일을 정수형 정보로 저장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조체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서 initDate.c와 h를 준비를 하고서 여기서 구조체 날짜 정보를 갖는 구조체를 초기화하는, 그래서 년, 월, 일을 전달받아서 데이터에 값을 넣고 이걸 리턴해 주게끔 초기화된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게끔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이 함수를 외부에서 쓸 수 있게 헤더 파일에다가 등록을 해 줬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include로 이 구조체도 여기에다가 올려놨고요. 자, 그리고서 이제 메인 함수에서, 자, 여기서도 date라는 걸 쓸 거니까, 그래서 initDate.header 이 구조체를 include 여기서도 했고요. 했고,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함수 이것도 쓸 거니까 structureData.h 이것도 include를 했어요. 자,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지금 initData.h 이걸 include 하면은 여기 안에 이게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이걸 안 해도 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에러 나는 모습을 한번 보려고 이렇게 얘도 추가를 시켜 봤어요. 자, 추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 structure data 요걸 include 하면서 얘가 또 include가 되니까 구조체가 먼저 한번 여기서 들어왔겠죠. 얘가 데이터라는 애가 준비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또 include를 하니까 이게 한 번 더 여기에 또 놓이겠죠. 그렇게 되면 두 개가 충돌이 돼서 중복 정의가 돼서 에러가 생기게끔 된다는 거야. 그래서 initDate 메인 함수를 실행을 이제 이렇게 해보려고 컴파일을 했더니 여기 에러 메시지 일부를 잡은 건데 redefinition 재정의 되었다, 중복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structure underbar date 얘가 재정의 중복되어 있으니까 이거 좀 해결 좀 해줘, 이런 메시지가 뜬다는 거지. 지금은 이제 심플하게 간단하게 이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 좀 억지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지만 실제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훨씬 이런 과정에 파일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헤더 파일도 많아지면은 이러한 상황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하면은 이제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헤더 파일을 만들 때 이렇게 사용을 해서 해결을 해줄 수 있대.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부분에다가 동일한 건데, 자, 여기에 structure underbar data.header 이곳에 지금 구조체 정의를 하는 여기에다가 if and if를 씌워주는 거야. if and if and if 이렇게 해서 define이 안 되어 있으면 하게끔 누구 지금 여기 이름을 보통은 정해진 건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중복되지 않는 유일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로 앞뒤로 언더바를 두 번, 앞뒤로 언더바를 두 번 또는 한 번 적어주고 자기 파일명을 이렇게 대문자를 이용해서 적어주게끔. 자, 그러면 이게 처음 불려지게 되면 이 structure underbar data.header 이게 define이 안 되어 있겠죠. define 안 되어 있으면 들어와서 define 해서 위에서 지정한 걸 define을 시킨 거야. 자, define을 시키고 이걸 이제 넣게끔 이렇게 헤더 파일을 넣어주면 그러면 이걸 한번 이게 포함되고 나면 동일 파일 내에서 얘가 포함이 되고 나면 이제 여기서 지정한 이 define이 지정이 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서 얘가 들어오게 되면 헤더를 넣게 되면 이미 여기서 define이 되어 있으니까 define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얘는 아예 들어오질 않겠죠. 포함이 안 되게끔 이 구조체가 포함이 안 되게끔 이걸 이용해서 한 번만 포함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if and if 유심히 한번 살펴보면 자, 그러면 이제 모든 헤더 파일들은 헤더를 정의할 때 이렇게 자기 파일 이름 가지고 define을 감싸주면 이렇게 감싸주면 여기에 있는 내용은 동일 파일 내에서는 한 번만 포함되게끔 된다는 거야. 자, 헤더 파일을 이렇게 감싸주고 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그 코드를 그대로 다른 부분은 손댈 필요 없어요. 그대로 해서 헤더 파일에 이 부분들만 추가를 해주고 나서 그리고서 컴파일을 해보면 그러면 문제없이 컴파일이 되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파일 분할을 적용을 해서 완성을 해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 과정도 컴파일하는 걸 보면서 최종적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고 그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조금 전에 봤던 부분에서 먼저 헤더 파일에서 자, 이 define을 일단 막아 놓고 앞에 우리가 했던 형태로 이제 그냥 헤더 파일을 구성을 해 본 거예요. 헤더 파일에 if and if 없이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 지금 structure underbar data.header 넣고 init data.header 넣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끔. 자, 그러면 컴파일을 진행을 하면 그러면 에러가 생겨요. 자, 에러 재정이 되었다. structure underbar data 이 구조체가 재정이 되어서 에러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 부분에 있는 이걸 이제 열어주게 되면 얘를 사용을 하면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도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구조체가 한 번만 포함이 되게끔 main.c에서 먼저 여기서 한번 포함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init data.h 헤더에서 여기서 이걸 include 해라 라고 했는데 define if and if에 걸려서 실제 구조체 부분은 포함이 안 되게끔 해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컴파일 빌드 해보면 지금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실행도 해보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헤더 파일을 완벽하게 구성을 해줄 수 있대. 그리고 여러분들 헤더 파일을 구성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아래 위로 전체를 감싸줄 수 있게끔 완성을 해주면 좋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고 C 언어 기본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마무리를, 가장 대표적인 문법들은 거의 다 살펴봤고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필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검색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프로그래밍 연습을 많이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면 그러면 그 다음 자료구조 알고리즘 공부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포인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기 위해서 맥스 C 언어 2편의 포인트 편 가지고 또 공부를 진행을 해 볼 수 있길 바랄게요. 네, 그동안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